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장을 이용한 비빔국수입니다. 세 가지의 특별한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란, 두 번째 소스, 마지막으로 소면이 절대 불지 않는 방법,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되게 맛있고 특별하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재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콩나물을 데쳐서 넣으신다든가 양파를 얇게 채쳐서 넣으신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이채를 준비했습니다. 30g입니다. 양배추채입니다. 30g입니다. 당근채입니다. 20g입니다. 그냥 다 채칼로 미는 거예요. 계란 지단인데 완벽한 옵션 필요 없습니다. 집어 던질까요? 매콤한 맛이 가끔 씹히는 게 좋아서 청양고추를 한 개만 채를 쳤습니다. 소면입니다.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100g입니다. 오늘 100g을 삶아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콩나물을 데쳐서 넣는다든가 양파를 넣는다든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향채를 넣는다든가 입맛에 맞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면을 삶겠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제가 이거 영상 촬영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과연 이따 먹을 때까지도 면이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면을 삶을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물의 양입니다. 물. 저는 물을 미리 끓여놨고 2리터를 준비했습니다. 물의 양이 굉장히 넉넉해야 면이 잘 퍼지지 않고 아주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게 시간이 지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면을 넣을 때 부채꼴로 펴서 넣어라 뭐 이런 거 많은데 이런 건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넣어버리면 됩니다. 펴서 넣어도 되지만 왜? 그냥 이렇게 흔들면 되니까요. 면을 넣자마자 바로 스탑워치를 맞춰보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서 2리터일 경우 면을 넣고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부채꼴로 피든 뭘 피든 뭔 상관이야 그게. 특히나 물량이 이렇게 많을 때는 면끼리 붙을 일이 1도 없어요. 아니 1이 아니고 0.01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예 신경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누군가가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무에서 아예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데 쓸데없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펴서 넣어라 이런 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면을 끓일 때 소금을 넣어라. 그러면 뭐 더 쫄깃해지고 면에 간이 배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저는 머릿속에서 일단 제 머릿속에서는 지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의미 없어요. 면수가 간이 맞고 여기 간이 벨 정도라면 최소의 양은 1리터당 10g의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저희 한국 요리에서 이런 것도 이따가 소스에다 다 비빌 건데 여기 이게 면이 짜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 10g을 넣었다 그래서 짜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더 탱글해지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죠. 면수를 사용하실 때는 10g에서 15g 정도에서 이거에다 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좋아하는 뭐 다시다나 치킨 스톡이나 이런 걸 넣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간이 맞아갖고 짜버리니까 뭐 등등등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3분 15초가 지났는데 제가 떠드느라 그런 건데 3분 있으면 그냥 꺼내시면 됩니다. 3분. 안 끓는다고 안 익는 게 아니죠. 안 끓어도 익는 거예요. 의심스러우면은 2분 30초쯤에 한 가닥 해서 드셔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다 물을 준비해놨다가 이걸 넣어줍니다. 이걸 넣었으면은 젓가락으로 한두 번 이렇게 저어주고 바로 가서 찬물에다가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일단 빨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물에다가 아주 깨끗하게 헹궜습니다. 깨끗하게 헹구고 면 잡는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잡으시면 돼요. 검지손가락으로 면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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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요. 그래갖고 여기 바닥에 있는 면을 이렇게 다 건져주세요. 다 건지시고 물에다 찬방 한번 해주시면은 면이 빗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곱게 내려오잖아요. 곱게 내려왔을 때 물기를 한번 이렇게 짜주세요. 밑에를. 진짜 머리카락 하듯이 물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거를 다시 이 엄지손가락 있는 쪽으로 밑에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잡아서. 그냥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뭐 특별히 뭐 예쁘고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 먹을 때도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기가 빠질 수 있는 채반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정갈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거에다가 걸쳐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혹시 있을 물기들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면이나 이런 면 종류를 차가운 물에 헹굴 때는 얼음물에다 헹궈 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건 차이점이 확실히 있어요. 거의 하늘과 땅 차이 수준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얼음까지 해서 하기 귀찮으시면 그냥 찬물에 안 귀찮다 나는 더 맛있게 먹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얼음물에다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바로 다음 계란을 삶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이 많습니다. 계란을 삶겠습니다. 계란도 마찬가지로 끓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물의 양은 1.5리터입니다. 계란도 마찬가지로 너무 적은 양의 물보다는 넉넉한 양의 물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계란을 어차피 한 개만 쓸 거지만 5개 삶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먹을 거예요. 계란 한 개 삶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다 이제 소금과 식초랑 이런 걸 넣어서 계란이 겉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살짝 금이가 있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걸로 인해서 계란 안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계란이 깨지거나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방지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껍질이 잘 까진다. 요 정도 효과 때문에 그런 걸 넣었는데 요것도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게 해도 안 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맹물에 삶아도 잘 까지는 경우도 많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신선도랑 약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란은 신선한 게 좋습니다. 계란을 집어 넣으실 때 안 깨지게 하려면은 식초 넣고 소금 넣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스푼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계란을 얹으세요. 그리고 살짝 넣어서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게끔, 떨어지면서 깨지는 그런 게 없게끔 이렇게 방지하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불을 줄이지 않고 끓이겠습니다. 다 집어 넣으셨으면은 타이머 6분입니다. 6분 동안 끓일 수 있도록 그냥 냅두세요. 저는 당연히 가정집으로 따지면 중불 정도에서 냅둘 것입니다.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계란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수돗물 같은 거를 받아 넣으시면 한결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이 약해서 막 끓어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 가정집에 중불 지금 이 정도 끓어오는 느낌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렸으니까 불 끄고 꺼내겠습니다. 꺼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겉이 깨지거나 계란이 튀어나오거나 그러는 거 1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여기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란을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로 간다고 하는데 맞긴 한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계란이 터지는 게 짜증나요. 사실 계란 이렇게 몇 개 안 할 때는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계란을 뭐 2판씩 이렇게 삶으면은 저으면서 100% 터져요. 그러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계란을 여기다 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보시면 물이 따뜻해져요. 물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대로 두지 마시고 다시 수돗물로 갖고 가서 물을 한 번만 갈아주시면 돼요. 이 열기들이 노른자 반숙이 제가 원하는 정도가 되는 거에 방해를 합니다. 가서 차가운 물로 바꿔서 넣었을 때 물이 미지근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까지 수돗물을 넣어주시고 식혀주시면 됩니다. 계란을 저는 시간 관계상 5분 정도 식혔는데요. 안에 뭐 온기가 살짝 남아있어요. 온기가 살짝 남아있지만 까보겠습니다. 계란을 물속에 집어넣고 까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깔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조그만 데보다는 큰 곳에다가 넣고 팍팍팍팍 까주면은 계란 껍질이 묻어나오거나 하지도 않고 아주 부드럽고 스피디하게 깔 수 있습니다.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렇게 요걸 다 까서 양념을 하겠습니다. 양념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란을 다 까셨다면 이런 일회용 비닐팩을 하나 준비합니다. 보통 용기에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양념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 계란이 떠오르기 때문에 색깔이랑 이런 게 잘 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회용 비닐팩에 계란을 모두 껍질 붙지 않게, 껍질이 붙을 일이 없어요. 물에 있으면 넣어줍니다. 끓이지 않는 장조림 느낌으로 만들 겁니다. 간장 4테이블스푼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물, 생수 4테이블스푼입니다. 약간의 단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미림 4테이블스푼입니다. 마지막으로 색감을 내기 위해서 오랜만에 등장한 다크소이 소스 쌍노두입니다. 요거 제가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잘 안 썼죠?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간에 영향을 크게 주지도 않고 색깔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색깔이 굉장히 짜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쌍노두 때문이 아니고 간장 때문에 좀 짭짤해요. 좀 짭짤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어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고 싶은데 좀 짠맛이 싫으신 분들은 간장을 반으로 줄이고 쌍노두를 조금 더 넣어서 색깔을 맞춘다든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릇에 넣지 마시고 봉지에 이렇게 해서 공기를 쭉 빼줍니다. 공기를 완전히 빼줘요. 최대한 빼주고 이 끝을 이쪽을 묶지 마시고요. 가장 가깝게 아주 가깝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짧게 묶어줍니다. 밀폐용기에다 하셨다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밀폐용기에서 가득 채우려면 소스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이렇게 골고루 묶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해서 저는 냉장 보관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고깃집 같은 데나 어디 식당 가시면은 그 계란 슬라이스 하는 걸로 꾹 눌러가지고 쪼르륵 펴가지고 장조림 같은 그런 거 나오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란 반찬 요리가 삶은 계란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장조림처럼 끓이는 집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짭조름해서 밥과도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게 됩니다.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하루쯤 기다리면 색깔이 완전히 변하는데 그 정도 기다릴 시간도 없고 한 30분만 기다렸다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시면 위치를 더 색깔이 잘 봅니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 냄비를 사용하셔도 되고 후라이팬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좀 낮고 조그만 거 이런 거에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 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알코올을 날려주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그냥 미림을 넣고 타는 게 아니고 오늘 할 1인분의 양은 아니에요. 좀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뭐 최소 분량이라는 것도 있고 해놓고 좀 먹으려고요. 술을 부어줍니다. 저는 센 불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하실 때 가장 센 불에서 해주세요. 그래서 얘 미림들이 살짝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날 거예요. 끓으면 거기서 불이 붙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불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불 붙어 있어서 이렇게 불이 날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불이 붙으면은 불을 줄이세요. 알코올만 날아가야지 이게 아예 다 쫄아버리면 안 되니까 천장에 혹시라도 불 붙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 정도 수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이 붙게끔 불이 꺼질라 그러면 다시 한번 불을 세게 처음에 불이 꺼져도 알코올이 완벽하게 날아간 게 아니거든요. 불을 줄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갈 때까지 불을 줄였다 켰다 하지 마시고 그냥 센 불에서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불이 꺼질 때까지 센 불에서 유지를 하면서 날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길이 없어졌어요. 그럼 불을 꺼줍니다. 알코올이 확실히 날아간 건지 확인하고 싶으면 불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가스레인지를 대보세요. 근데 불이 안 붙어버리잖아요. 이게 안 붙으면은 이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졸이지 마시고 그냥 불을 꺼줍니다.
이렇게 알코올을 날린 미림을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찍어 드셔보시면은 술맛 같은 거는 거의 나지 않고 은근한 되게 달콤한 맛이 남아있습니다. 생각보다 달아요. 요걸 준비하시고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부어보겠습니다. 알코올이 날린 미림의 한 컵의 양은 얼마나 줄었을까? 4분의 3컵 정도 되는데요. 근데 4분의 1 정도는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한 거를 바로 여기다 부어주시고 나머지 재료들을 붓겠습니다. 나머지 재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장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처럼 보관해서 드실 게 아니면은 반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졌습니다. 한 컵입니다. 매실 음료 베이스입니다. 뭐 매실액 따로 찾으실 필요 없이 제가 항상 쓰고 있는 요거 당연히 협찬 아니고요. 희석용 음료 베이스 요런 거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요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4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입니다. 만약에 따라해 보실 거면 여기까지만 해서 조금만 찍어서 드셔보시면은 뭐 새콤달콤 짭조름하죠. 지금부터 아부장의 옵션입니다. 말은 옵션이지만 꼭 해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볶은 참깨입니다.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입니다.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매직의 황색가루 다시다입니다. 2분의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아주 질 좋은 품질 좋은 향기가 가득한 놈들을 써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참기름에는 너무 돈 아끼지 마시고 좀 돈 좀 쓰세요. 2테이블스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넣고 잘 저어줍니다. 아주 잘 섞어줍니다. 잘 저으셨으면은 궁금하시면 요걸 조금만 떠서 맛이 어떤지 그렇게 짜지 않으니까 조금 마셔보겠습니다. 아주 고소하면서도 맛있는 맛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옵션입니다. 이거는 취향 차이라서 제가 지금 일부러 따로 뺀 건데요. 여기까지 하고 일부러 지금 마지막에 넣는 것입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춧가루가 없으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넣어도 맛있지만 넣으실 분들은 일반적인 고춧가루입니다. 고운 것도 상관없어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떤 고춧가루든 좋으니까 2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대파를 80g, 한 뿌리 큰 거 썰었더니 80g입니다. 80g을 송송송송 썰어서 넣어줍니다. 청양고추 5개, 송송송송. 마늘 편으로 얇게 5개, 송송송송 썰었습니다. 요걸 넣어주시고 한 번 더 저어줍니다. 크게 저을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간장에 얘들이 그냥 묻어있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 놈은 당연히 하루에서 3일 냉장 숙성을 해주시면 맛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 드실 거면은 양념장 가장 먼저 만들어 두시고 나머지 작업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 파랑 이 고추랑 이런 데서 또 향기가 여기다가 소스에 조금이라도 녹을 시간을 주는 거죠. 살짝만 먹어볼게요. 벌써 매콤하고 파 향도 나고 고춧가루의 매콤한 맛이랑 이런 게 굉장히 좋네요. 저는 이거를 당연히 숙성을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비벼서 조리를 마쳐보겠습니다. 오늘도 먼 길 오시느라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맛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국수를 일단 비벼볼 텐데요. 이 소면을 삶아놓은 지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일부러 겉에다가 그냥 봉지 하나 덮어놨고요. 이렇게 모양은 그대로 잡혀있고 이 상태입니다. 이게 면이 상태가 어떨지를 확실하게 먹어보고 정말 객관적일 수는 없네요. 제가 혼자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이 없는 걸 맛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기 하진 않습니다. 면을 바로 삶아서 면이랑 따로따로 다 담고 그 위에다가 소스를 뿌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드셔도 맛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야채를 숨죽이기 싫고 면을 아예 비비는 것 자체를 여기서 해줘버리면 먹기 편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일단 넣고 소스를 한번 저어서 소스의 양까지 어느 정도 간이 맞아야 되니까요. 소스의 양을 야채도 있으니까 8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비빕니다. 일단 이 면이 눈으로 보기만 해도 붉거나 그런 느낌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아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간이 맞는지도 보면서 양념 간 맞고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미쳤네. 면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삶아서 물에다가 차갑게 식혀서 나왔다고 해도 솔직히 믿으실 수 있을 정도의 탄력감과 식감입니다. 제가 뽀록이었는지 다시 한번 그냥 지금 삶았다고 생각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맛있고요. 식초를 안 넣었잖아요. 살짝 달콤한 맛이 좀 더 강해요. 미림 때문에. 달콤한 맛이 너무 강하게 싫으시면 미림은 반만 사용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시면 이따 드실 때 식초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여기다 식초를 넣지는 않으려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잘 담아줍니다. 이렇게 잘 담아주신 다음에 저는 완전히 담아서 세팅을 해서 맛이 어떤지만 확실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남아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까먹고 넘어갈 뻔했죠 또. 2시간 전에 해놨던 계란이 색깔이 벌써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봉지를 이렇게 좀 움직여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게 이제 여기 계란끼리 붙거나 바닥면에 붙어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잘 안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겨우 3시간인데 거의 장조림 색깔로 완전히 변했고 물기는 이렇게 닦아봐도 전혀 색깔이 안쪽까지 완전히 잘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오래 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색깔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하나를 통째로 올려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노른자를 안 익힌 거예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반을 자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낚싯줄입니다. 낚싯줄. 보통 계란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이거를 한쪽을 묶어요. 이게 묶여있는 상태라고 치면 왼손으로 계란을 들고 오른손으로 계란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냥 칼로 써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아주 예쁘게 칼로 싹 미는 것처럼 쓸려요. 안에 계란자 노른자가 안 익었으니까 계란에다가 대놓고 보여드릴게요. 동그란데 살짝만 이렇게 해갖고 낚싯줄로 이렇게 밀으셔도
이런 느낌으로 아주 잘 잘립니다. 반을 커팅할 때도 낚싯줄이 이렇게 그냥 여기 사이를 지나가게끔 이대로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칼로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잘 익었습니다.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고 싶으면 이렇게 낚싯줄 같은 걸로 갈라서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예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계란 노른자가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반숙 잘 익었어요. 노른자가 쏟아지진 않고 제가 원하는 느낌입니다. 이거를 얹어서 하나는 먹고 맛있네요.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저는 썸네일 때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색깔 나라고 이렇게 담았는데요. 담는 거야 여러분이 예쁘게 잘 담으시면 되고요. 일단 방금 전에 계란도 말씀드렸지만 계란 정말 잘 익었고 정말 맛있게 됐습니다. 양념은 처음부터 저처럼 8테이블스푼 이렇게 넣지 마시고 요거를 조금 넣고 조금씩 끼얹어 가면서 드셔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참기름 같은 거 넣을 거면은 소스는 일부러 참기름을 맛을 아예 향을 배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건데 참기름 향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아요. 저 소스를 저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참기름 향을 좋아하시면 지금 비빌 때 이때 살짝 넣고 깨도 더 고소하게 원하시면 깨를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꽉꽉 눌러가면서 비벼 부시면서 넣어줍니다. 제가 이걸 야채랑 같이 해서 한 입을 크게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하고 소스랑 이 국수랑 굉장히 어울립니다. 근데 이 소스를 어디다가 또 쓰면 좋을까 하는 게 국수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연두부, 순두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쭉 뿌리셔가지고 떠서 드셔도 좋습니다. 지금 산미가 거의 없어요. 식초를 안 넣었기 때문이죠. 이게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확실히 더 맛있네요. 8테이블스푼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살짝 짭조름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왜 식초를 먼저 안 넣냐면 이 레몬 주스입니다. 저는 이 레몬 주스를 조금 뿌려서 산미를 낼 건데 식초 좋아하시는 분은 식초 넣고 뭐 저처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넣고 저 같은 경우 뭐 타버스코도 넣어서 새콤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원하는 걸 다양하게 사용해서 내 입맛대로 한 번 더 다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좋죠. 새콤한 맛이 살짝 더해지니까 제 입에는 더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새콤달콤 짭짤 이거 좋아하는데 지금 이걸 먹으면서 맛있어서 기쁘다 이런 거보다는 죽고 싶어졌습니다. 왜냐? 이게 골뱅이 비빔국수거든요. 제가 먹으면서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다 고기를 안 넣었나? 뭘 안 넣었나? 뭔가 좀 씹히는 맛이랑 뭔가 좀 허전한데 내가 메인을 안 할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옆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만들어놨던 소라가 여기 있습니다. 뭐 식초 설탕 까먹는 거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메인 재료가 이건데 메인 재료를 빼고 영상을 찍다니 이거는 자존심 상하네요. 진짜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넣어보겠습니다. 물에다가 살짝 헹궜고요. 꼭 헹궈서 드셔야 됩니다. 저는 메인 재료인 소라를 드디어 얹었습니다. 어차피 얹어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 소라만 어떤지 맛을 말씀드리자면 안에 새콤달콤한 게 좀 배있어요. 그래서 그냥 삶아 먹었을 때랑 확실히 좀 다르고 소라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확실히 기본적으로 소라에다 간을 해놓으니까 감칠맛이 막 폭발하네요. 면이랑 마지막으로 한 입만 먹고 굉장히 맛있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맛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거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 메인 재료를 까먹어? 야.